안녕하세요.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유기화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은 엄청 재미있게 유기화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목표는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유기화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기화학을 포함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 과목인 화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물질의 특히 성질, 그리고 조성,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그리고 구조, 화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변화, 어떤 반응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를 바로 화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기화학을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화학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유기화학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화학의 정의를 내렸고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변화의 화자가 바로 화학이랑 같이 공유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화학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카테고리가 바로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가운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은 크게 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카본인데요. 사람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분석하다 보니 그 화합물에서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 특히 탄소를 포함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유기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식물, 그 미생물, 이런 물질들을 다 포함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화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 되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조성, 성질,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탄소가 없는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이니까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금속이나 비금속 물질들이 무기화학에서 다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 3가지 화학 과목들은 물리화학의 경우 이런 탄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학문이 되겠고, 그리고 분석화학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지 분석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분석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도 특히 동물이나 식물에 포커스를 해서 조금 더 그 생명체 내에만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계시다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 뒤에 생화학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유기화학 부분의 말미에서 생화학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유기화학이 어떤 과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화학은 화학의 카테고리 내에 존재를 하므로 유기화합물에 대한 화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화합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바로 유기화합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기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특히 이 유기화합물들은 모두 탄소라는 원자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나서 유기화학 나중에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합성.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을 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먹게 되는 다양한 의약품들 대부분 화학적인 합성 방법으로 합성이 됐는데요. 그 합성 방법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유기화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천연물들, 천연 화합물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성하는 것도 유기화학의 목표가 되겠죠. 이러한 천연 화합물들은 아직 의약품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의약품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고분자 화합물. 아마 탄소로 구성된 플러렌이라는 구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그런 고분자 화합물들은 굉장히 산업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유기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편하고 아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유기화학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화학 정의를 내렸으니까 유기화학에 필요한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구조와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특히 원자 구조론과 그리고 전자 궤도 함수 그리고 양자수 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구조와 결합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 또는 유기 화합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의 구조와 그리고 그 기본 결합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구조인 원자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를 통해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원자와 다른 원자가 만나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합을 이해한 뒤에 탄소 화합물 또는 분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에서 결합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결합과 분자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 구조론입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서만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잘게 쪼개서 조각을 내었을 때 가장 작은 구조,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로 내려갔을 때 그 구조를 바로 원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원자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원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핵은 크게 2가지 요소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가 있죠. 여기서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양성자와 그리고 이 플러스 전하와 강한 인력을 가지게 되는 마이너스 전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양성자가 뭉쳐져 있는 핵을 단단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성자가 추가되어 존재함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구조이죠. 여기서 특히 결합, 어떤 다른 원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주로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고전적인 이론에서 원자의 핵과 전자는 왼쪽과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가 가운데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들이 어떤 궤도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수소 원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 있는 원자에만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전자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림인데요. 양성자인 플러스 전하가 원자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전자의 위치는 우리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전자의 위치가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전자의 위치를 전자 구름으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이 전자 구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점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자가 특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우리는 점으로 나타내어서 결국은 이런 구름이 될 때까지 점을 찍어주면 그것을 전자구름이라고 하고, 이 전자는 이 전자구름만큼 핵 주변에 존재할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개념을 좀 더 알아가면은 이 구름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브리프하게 봤으니까 이 전자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